Game start. 아파트. Me at the 아파트.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세계적인 팝 가수 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콜라보곡 아파트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파트 게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발표한 로제의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마자 조회율이 급상승하였습니다. 영상 속 브루노 마스는 태극기를 흔들며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한국 술문화 게임을 재미있게 표현한 이 곡은 어쩌다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부터 한국의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지내고 있는 영국에서 온 신디라고 합니다. 전 K-팝을 사랑하고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많은 22살 대학생이에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하는 게임이 제가 좋아하는 로제의 곡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비명을 질렀는데요. 세계적인 가수 브루노 마스와 콜라보한 곡이라서 더욱 좋았죠. 먼저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에겐 친한 한국인 친구 영은이가 있답니다. 어릴 때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절친이 되었었는데요.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영은이는 아빠의 사업 때문에 영국으로 이민을 온 친구였어요. 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동양인이 학교에 오면 무시하고 싫어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아서 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저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는데 영은이만 저를 도와줬어요. 어린 나이라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는데 걱정스런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던 그 모습이 아직 생각이 나네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영은이의 집에 놀러가는 일도 많았어요. 영은이의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잘 해주셨는데 다른 음식도 맛있었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간식은 누룽지와 식혜였어요. 혹시 설탕 뿌린 바삭한 누룽지 드셔본 분이 계신가요? 이건 정말 저에게 신세계였어요. 저도 처음엔 비주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는 영은이를 보니 먹고 싶어졌어요. 딱딱한 식감이 처음엔 이상했지만 달콤한 설탕이 솔솔 뿌려져 있는 누룽지는 고소하면서도 씹을수록 맛있는 그런 신기한 맛이 났거든요. 그때는 어릴 때라 누룽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여쭤볼 수가 없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니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고 밥을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더라고요. 영은이네 집에는 압력밥솥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쌀을 넣고 밥을 지었어요. 엄청 시끄러운 칙칙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밥이 되는데 그때 풍기는 고소한 밥 냄새는 정말 좋았죠. 밥이 다 되고 난 후 불은 가장 약하게 놓고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약간 타는 냄새가 나면 누룽지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다 된 밥을 떠내고 압력밥솥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누룽지를 볼 수가 있죠. 이걸 살짝 식혀서 설탕을 솔솔 뿌려주면 제가 가장 좋아했던 누룽지 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누룽지에 물을 넣고 끓여 먹기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식혜도 정말 맛있는 간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날 식혜를 만들어 먹는다고 했어요. 영은이 엄마는 직접 만들어 주셨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음료수로 사 먹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식혜를 마주했을 때는 뿌연 물에 밥알이 떠 있는 모습이 진짜 별로였거든요. 달콤한 음료수라며 먹어보라고 권했던 영은이는 벌컥벌컥 잘도 마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처음 맛보는 음료수였어요. 식혜는 밥을 지어 엿기름을 넣어 발효시킨 것인데 밥알 안에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면서 단맛이 나는 원리라고 했어요. 영은이가 식혜를 좋아해서 영은이 집의 냉장고에는 늘 식혜가 들어있는 병이 있었어요. 밖에서 신나게 놀고 시원한 식혜 한 컵 마시면 진짜 천국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누룽지와 식혜 모두 쌀로 만든 간식이네요. 그 외에도 영은이 집에서 먹었던 한식 종류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한식을 실컷 먹을 수 있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학업에도 열중하지만 노는 것에도 진심인 한국인 친구들을 볼 때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친구들도 다 바쁘고 취업을 위해서 엄청 준비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의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영국에 가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될 정도로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이 되었어요. 솔직히 영국은 느림의 미학이 곳곳에 심어져 있는 나라예요. 여유롭다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게으름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건 유럽 경제가 정체하는 데에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관공서의 일처리라든지 공사 일정, AS 접수 같은 것들이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오니 기다림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빠른 일처리로 처음엔 많이 놀랐답니다. 아무튼 친구들은 낮에는 열심히 스펙을 위해서 공부하고 밤이 되면 열심히 놀았어요. 우리는 술자리에서 늘 게임을 했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야자타임과 아파트인데요. 한국은 높임말이 존재하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문화가 존재해서 야자타임은 그야말로 도발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상하관계가 뚜렷한 집단에서 위계 질서를 일시적으로 파괴함으로써 얻는 쾌감을 노리는 게임이죠. 존칭을 빼고 반말을 하는데 때로는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한국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에게 늘 높임말을 쓰다가 반말을 했을 때 그 언니의 황당했던 표정이 미안하면서도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게임은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이죠. 방법은 친구들이 둘러앉아 양손을 층층이 쌓아 올린 다음 특정 숫자를 정해요. 예를 들면 5라고 외쳤을 때 가장 아래에 손바닥이 있는 사람부터 1부터 세면서 차례대로 숫자를 말하면서 손바닥을 빼는데 5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단순하면서도 재밌고 단합도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 로제의 신곡에 이 게임을 모티브로 한 영상을 보게 된 거죠. 가사에도 아파트라는 한국어를 또렷하게 말하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모습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현재 이 곡은 유튜브에서도 1억 뷰를 넘겼고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인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캐나다, 홍콩, 필리핀 등 여러 지역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안 그래도 지금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렇게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니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최근 연세가 지긋하신 교수님이 아파트라는 곡을 어쩌다 들었다면서 교수님이 젊을 때 들었던 노래인 줄 알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시절에도 아파트라는 노래가 있었냐고 묻자 교수님은 추억에 젖은 표정을 지으시며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라는 곡이라고 하셨어요. 그 노래 역시 그 당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국민가요로 등극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예전에 10년 동안 노래방에서 애청곡 순위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엄청난 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궁금해서 들어보니 저는 처음 듣는 노래지만 친구들은 다 아는 노래라면서 아빠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본 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원가로도 많이 불리는 노래라서 한국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며 하더군요. 사실 브루노 마스는 마이클 잭슨의 뒤를 이은 제2의 팝의 황제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동양인 가수와 협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일본의 아라시라는 그룹의 프로듀싱을 맡아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일본 그룹 아라시는 방탄소년단을 제치고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노리면서 자신만만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영어로 음반을 냈지만 제가 그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영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발음이 엉망이었고 그 분위기 자체가 BTS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세계 시장에 일본 음악 J-팝을 알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그들은 브루노 마스가 아라시의 미국 진출을 망쳤다는 망언을 하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은 댓글을 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의 로제와 콜라보하며
세계 음원 차트를 석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브루노 마스의 영향력도 있겠지만 한국의 K-팝이 세계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블랙핑크 로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K-팝 가수인데 얼마 전 유튜브에서 소맥을 만드는 모습이 업로드된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소맥은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던지 친구랑 바로 치킨을 주문해서 소맥을 먹었답니다. 한국의 배달 문화도 빼놓을 수 없는 한국의 자랑거리인데요. 영국에도 배달 문화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진 않아요. 배달된 음식이 따뜻하다는 걸 보고 처음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영국에서 음식을 배달시키면 거의 다 식어서 오거든요. 영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치킨이 너무 뜨거워서 식혀서 먹은 적도 있어요. 치킨뿐만 아니라 배달되는 음식의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배달 시간이 늦어지면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과 팥빙수까지 진짜 배달 안 되는 음식이 없어요. 배달 문화가 영국이 더 먼저 생긴 건데 어떻게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발전이 된 건지 아이러니합니다. 한국은 택배도 주문하면 하루 만에 오기 때문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 거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빠른 서비스를 경험하면서 살다가 영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살지 진짜 막막합니다. 한국에 와서 배달 문화를 경험하면서 제가 술을 좋아하게 된 계기도 되었어요. 하이볼이 한참 유행할 때도 저는 소맥만 먹었었는데 개발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궁금해요. 어떻게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솔직히 소주만 먹으라고 하면 못 먹겠는데 소맥은 정말 맛있어서 자꾸 먹어지더라고요. 소맥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제가 가장 자주 만드는 방법은 쓰나미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주가 담겨있는 소주잔을 맥주잔에 넣고 맥주잔 옆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 소주잔이 가라앉으면서 거품이 일어나거든요. 정말 더웠던 여름날 소맥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리고 막걸리를 처음 먹어봤을 때 술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계속 마시다가 엄청 취한 적이 있는데 달달한 맛에 아무 생각 없이 자꾸 마신 게 화근이 되었죠.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한국의 술은 독특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술 문화를 보고 조금 놀란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과 술자리를 할 때 학생들은 한 손이 아닌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술을 마실 때도 약간 뒤를 돌며 마시는 것이었죠. 그건 어른과 함께 술자리를 할 때 당연시 되는 한국의 문화였어요. 저는 한국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예절을 한 번씩 경험할 때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을 또 한 번 느끼게 돼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가겠다고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반대가 심했어요. 엄마는 한국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한국과 북한은 엄연히 다른데 엄마는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이 떠오른다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은 문화 강국이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나라라고 하셨고 일본과 중국보다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라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인프라를 경험하고 엄마와 화상 통화를 하면서 엄마는 많이 놀라셨어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도시들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고 대중교통과 음식 그리고 안전한 치안까지 간접 경험하시면서 지금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매우 안심하고 계시거든요. 솔직히 엄마에게 말하면 혼나겠지만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새벽 3시까지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논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까지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정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고 친구들이 많이 놀러가는 홍대나 명동은 진짜 그 시간에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영국에 살 때는 9시가 넘어서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거리는 온통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범죄자들의 세상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문화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한 개 있는데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 집에서 나서는데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학교에 가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자녀들은 매일 부모님이 학교에 데려다 주거든요. 혼자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 등교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학교에 갈 때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쾌적해요. 영국의 오래된 지저분한 지하철과는 너무나 다르더군요. 지하철역과 지하철 내부가 깨끗한 것도 좋지만 저는 특히 사람이 많은 지하철 안이 조용하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주는 것을 싫어하고 조심성이 많아요. 이기적이지 않고 배려심이 많다는 것인데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타면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를 해요. 제가 앞서 이야기한 술자리에서 예의 지키듯이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어른에 대한 공경과 예의를 지키는 것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한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주체적으로 이끌고 나갔다기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함이 몸에 배었고 책임감이 강하며 배려심이 깊은 민족입니다. 이런 빠른 성장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세계인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 아시아에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도 경제 침체와 젊은이들의 타락으로 많은 사회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중국도 부동산 가격의 추락 등 40년 만에 맞이하는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문화 콘텐츠의 활약으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걸 공유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국에서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익혔답니다. 쌀쌀해진 요즘 찜질방에서 먹던 구운 계란과 바나나 우유가 생각나네요. 저의 남은 한국 생활도 응원해주세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 영국 학생 신디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한국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엄청 신기한 것들로 보여지는 것 같네요. 남은 한국에서의 생활도 안전하고 뜻깊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